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지금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초점은 4.10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종북 사상가들이 추천이 되고 당선권에 들어가니까 이러쿵저러쿵 참 여야의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철진한 색깔론으로 얘기하지 마라. 철진한 색깔론이요. 색깔론이 철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건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색깔론이 뭔지, 색깔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색깔론은 철진한 필품인가, 아무 쓸모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게 철이 지난 지금 시대에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게 색깔론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차례가는 지금 시각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오전 한 11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촬영에 앞서서 늘 변함없는 우리 서성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색깔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아무 색깔이 없다. 사실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인들을 보면은 색깔이 없고, 색깔이야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반미든 친북이든 이런 거 없고 나에게 유익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갈수록 성경의 예언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갈수록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순간적으로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면 됩니다. 유익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당선권에 들어간 같이 힘을 합한 진보당 비례대표, 그 다음에 새 진보연합 비례대표, 이런데 추천이 된 사람들 쭉 보니까는 정진숙, 전종덕, 손솔, 그 다음에 용혜인, 한창민, 최혁진, 국보법 수배자도 들어가고 민노총 간부도 들어가고 민중당 통진당 후신이도 민중당 대표도 들어가고 무슨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유익하고 나에게 덕만 되면 돼요. 나에게 유익만 되면 돼요. 그게 기준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 신문에 조선일보 태평로에 황대진 논설 이분이 기생충 정치다. 이걸 기생충 정치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다시 한번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 이익이 우선이에요. 개인의 유익이 우선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가 유익, 말은 국민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라고 하지만은 전부 다 보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지만은 기생충 정치는 숙주인 보스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보스가 시키는 일이라면은 상식과 이치, 정의에 어긋나도 일단 하고 본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꼴이죠, 그죠? 이재명이라는 보스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가장 색깔이 뚜렷한 종교가 성경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뚜렷합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정해졌지. 캐톨릭에 얘기해서 가운데 연옥이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알곡이면 알곡, 쭉정이면 쭉정이. 이게 우리 기독이에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그런데 이 왜 색깔론 비슷한 이런 게 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헤겔이라는 철학자 때문에 그래요. 이 궤변자라 그러죠. 그죠? 이 때문에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회색지대가 생기게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A는 B가 아닐 수도 있다. 참 그렇다는 말이죠. 그죠? A는 B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말을 바꾸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혈정, 비혈정처럼, 이혈정, 비혈정처럼 여기 갖다 붙이면 이 말도 되는 것 같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저 말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흰 것도 있고 까만 게 있는가 하면 회색 시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공산주의자가 일 수도 있고, 공산주의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걸 말 바꾸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안 있을 수도 있고. 당신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참 개변이죠. 그죠? 참 개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색깔을 뚜렷이 해야 됩니다. 색깔론이 뭡니까? 색깔론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이재명이가 어떤 사람인가? 한동훈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색깔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색깔을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한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그게 색깔론이에요. 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색깔은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색깔을 가진 인간이냐. 이런데 뭐 어때요? 철진한 뭐 이데올로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배우자를 고르는데 그렇게 말하는 국회의원 당신 아내를 구할 때에, 배우자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의 색깔,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인격체고 어떻게 자랐고 그런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무조건 오늘 그만 하루 보니까 예뻐지고 그만 결혼했습니까? 응? 우리 친구를 고를 때도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색깔이야, 어떤 인격의 소유자냐, 어떤 생각을 가진 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걸 먼저 보고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 친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색깔이 철을 지났어요. 색깔은 철 지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는 언제나 항상 always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게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뭘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종북도 괜찮고 반미도 괜찮고 용공도 괜찮고 표만 더 얻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인가 뭐 여기서 그죠. 진보당 대표도 새진보연합도 당선은 안 해주고. 왜 그렇습니까? 총선에서 3% 이상 얻어야만이 한 사람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색깔은 어디 갔는지 없고. 또 해결의 기변처럼 나는 요렇게 붙어가 일을 할 수도 있다. 나는 저렇게 해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빨갱이라도 괜찮다.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공산주의자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에 나오시려는 분들,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분명히 좀 말씀해 주세요. 또 안 그러면 그걸 분명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언론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걸 또 따지고 묻는 또 이런 식으로 좀 그것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지 하지 이러면 될 건데 철진한 어떤 유품이다 전 철진한 이데올로기다 시대에 맞지 않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시대에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의 진리로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색깔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옆집 아줌마가 아줌마끼리 사귀더라도 그렇죠. 내하고 비슷하면 사귀는 거고 안 비슷하다면 안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나오는 이분들 특히 뭡니까 아까 여럿이 얘기한 것 중에서 말썽이 있었던 우리 정진숙 씨, 전종덕 씨, 손솔 씨, 용혜인 씨, 한창민 씨, 최혁진 씨 정확히 밝혔어요. 나는 공산주의로 갈 거다. 가면 간다고 얘기하세요. 떳떳하더라. 왜 못 밝힙니까? 응? 뒤로 해가지고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만 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떳떳하게 밝히세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하면은 우리 국민들 밝히세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못하니까 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기자들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마저도 색깔이 이래. 색깔론이라고. 그러면은 이 원리도 모르고, 색깔론에 얽매여가지고, 그래, 그거는 그거 할 거 뭐 있노? 요즘에 어떤 때인데? 아닙니다. 색깔론은 영원히 유효하고,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게 색깔론입니다. 제발 좀 색깔론 그러면은 아이고 그만 겁이 나서 쑥 들어가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자기 보신에 젖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남자들이 그게 뭡니까? 좀 그러지도 말고 분명히 좀 밝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상한 비례대표로 나오려는 이상한 이분들 떳떳하게 밝혔어요. 왜 못 밝힙니까? 내가 옳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색깔론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성경도 가장 색깔이 뚜렷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딱 색깔 딱 봐가지고 딱 심판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도 이상한 색깔에 젖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의 본질은 어디로 가버린지 뭐를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될까 뭘 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 거기에만 맞춰가지고 색깔은 어디로 가버린지 없는 이런 현실이다 이 말이야. 참 값으나 버리지 아닙니까? 색깔로는 그 시대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게 색깔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국회의원,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색깔을 따져야 됩니다. 이를 철진한 필품이 절대 아니에요. 따지고 또 따져요. 이걸 영원히 기준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색깔론은 영원한 삶의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거냐, 어떤 친구를 사귈 거냐, 어떤 정치인을 뽑을 거냐, 영원한 우리의 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당신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찍을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색깔을 분명히 보고 찍을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 당신의 믿음의 색깔은 어때요? 그냥 막 교회 막 왔다 갔다 하면 뭐 되는 줄 압니까? 아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님 재림 심판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분명히 구별한다고 주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색깔의 소유자입니까? 정말 색깔론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의 지혜고
어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한 순간의 생각이 아니다. 헤겔이라는 이 기변자의 말처럼 A는 B가 아닐 수도 있다. B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궤변에 쏙지 말고 공산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종북이냐, 친미냐 분명히 하세요. 왜 못합니까? 떳떳하다면 왜 못해요? 왜 국민들은 요구 못합니까? 응? 왜 국민들은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특히 뭐 국민의 힘인가 뭔가 왜 그리 멍청하게 만들다가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저쪽에서 나오면 쏙 들어가 버리고 또 쥐새끼 물에서 나올 때 쭉 내밀 때 훅 그러면 쏙 들어가 버리죠. 그처럼 쥐새끼처럼 뭘 쭉 얘기를 하다가 색깔론 철진한 이념이다, 철진한 뭐 폐품이다 쏙 들어가 capsul도 못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정도도 모르면서 국회의원 하려고 그럽니까? 지도자 하려고 그럽니까? 또 내 유익 때문에, 내 출세 때문에 그럽니까? 국가에 어떻게 되든 정말 우리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물론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은 색깔론이란 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색깔론의 본질을 바로 깨닫고 분명한 색깔을 보고 투표하고 나의 색깔을 분명히 밝혀주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자들, 지도자들 되어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확실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